잠에서 깨어난 순간 옆에 누운 남자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그토록 격렬하게 뒤엉켰던 그 사람이 남편의 친구 태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5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쾌락과 죄책감 사이에서 저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은 강릉에서 열린 개교 100주년 동창회에서 시작되었어요. 1박 2일의 일정,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설렘이 저를 들뜨게 만들었죠. 남편 민수와 저는 동갑내기 동창 부부라 이런 행사에는 늘 함께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강릉의 유명 리조트에서 열리는 터라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저녁 시간 여자 동창들과 함께 라운지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평소 미술학원을 운영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웃고 떠드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남편은 남자 동창들과 방에서 술자리를 가졌어요.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죠. 친구들과 리조트 카지노에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인 태준이 너무 취해서 먼저 방에서 쉬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잠깐 술을 깨고 뒤따라가겠다며 저희 방에 남았다는 이야기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이 바로 그 방에서 남편의 자리에 누운 태준에게서 시작될 줄은 말이에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칵테일 몇 잔에 취해 겨우 방을 찾아 들어갔어요. 온몸이 나른하고 기분 좋은 취기가 저를 감쌌죠. 카드키를 대자 문이 열렸고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만이 커튼 틈새로 스며들어 방 안의 윤곽을 어렴풋이 보여줄 뿐이었어요. 침대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에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잠들었구나 생각했죠. 저희 부부는 가끔 무료한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일부러 불을 모두 끄고 감각만으로 서로를 탐색하곤 했습니다. 시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오직 촉각과 후각, 청각만으로 느끼는 그 행위는 꽤나 자극적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도 남편이 준비한 이벤트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이 주는 묘한 흥분과 술기운이 주는 대담함에 취해 소리 없이 옷을 벗고 침대로 향했어요.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짜릿하게 전해졌죠. 이불을 들추고 안으로 파고들자 뜨거운 남자의 체온이 저를 감쌌습니다. 곤히 잠든 남편을 깨우는 장난스러운 쾌감에 젖어 살며시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와 깊은 스킨십을 나누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낯선 감각이 제 온몸의 신경을 일깨웠어요. 평소 수십 년간 익숙했던 남편의 채취와 감촉과는 모든 게 달랐죠. 손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근육의 결, 피부의 매끄러움, 그리고 체온의 온도까지 전혀 달랐습니다. 술을 마시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잠시 의문이 스쳤지만 그 낯설미 주는 짜릿함이 제 이성을 순식간에 마비시켰어요. 오히려 그 알 수 없는 다름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죠.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듯한, 금지된 장난을 치는 듯한 묘한 배덕감마저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더 대담해졌어요. 손끝으로 그의 몸을 더 깊이 탐색했고 입술로는 그의 피부에 입맞춤을 남겼죠. 처음에는 미동도 없던 그가 제 애무에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거대한 짐승처럼 꿈틀거리며 열기를 뿜어냈고 저는 그 반응에 더욱 흥분했어요.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저도 모르게 가쁜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남자가 제 애무에 반응하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강한 힘으로 제 어깨를 잡고 몸을 돌려 눕혔죠. 저항할 틈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저와 깊은 결합을 시작했어요. 순간 숨이 멎고 눈앞이 번쩍하는 것 같았죠. 제 안에 모든 빈틈을 채우는 그 충만감은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 몸의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소리가 정적에 잠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술 기운 때문인지 낯선 상대가 주는 원초적인 흥분 때문인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고 오직 쾌락의 파도만이 제 온몸을 몇 번이고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제 몸이 아닌 것처럼 격렬하게 떨며 까마득한 절정으로 떨어졌어요. 결혼 29년, 아니 제 58년 인생을 통틀어 처음으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듯한 경험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인 끈적한 채취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온몸의 감각이 예민하게 열려 있었고 희미한 달빛 아래 번들거리는 남자의 단단한 몸과 제 몸이 맞닿는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죠.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아쉬웠어요. 방금 전의 황홀경이 그저 술이 만들어낸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었음을, 제 몸이 기억하는 이 감각이 진짜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죠. 이것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58년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래서 존재조차 몰랐던 쾌락의 차원을 목격한 자의 강렬한 갈증이자 욕망이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남자의 가슴에 귀를 기댔습니다. 쿵쿵쿵, 저만큼이나 빠르고 강하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고막을 울렸어요. 그 살아있는 듯한 진동이 제게 다시 한번 불을 지폈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의 몸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직 열기가 가시지 않은 그의 복부와 치골을 입술로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지나갔어요. 남자는 그런 제 애무에 낮은 신음을 내뱉으며 허리를 살짝 비틀었죠. 그 반응이 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다시 그에게 깊은 애정 표현을 시작했어요. 조금 전 제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안겨줬던 그는 격렬했던 시간의 흔적을 간직한 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저는 정성스럽게 그를 다시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입술로 감싸며 마치 다시 일어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이듯 천천히 자극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다시 단단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길에 다시 깨어나는 그 생명력은 경외롭기까지 했어요. 첫 번째보다 더 강렬하고 더 뜨겁게 느껴졌죠. 남자는 제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쥐고는 허리를 움직이며 반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 맞춰 저는 더 깊고 강하게 호응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두 번째 결합은 첫 번째보다 훨씬 거세고 길었어요. 이미 한 번 길이 튼 제 몸은 그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는 마치 제 몸의 모든 가능성을 시험이라도 하듯 때로는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애태우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을 부숴버릴 듯이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의 리듬에 온전히 몸을 맡긴 채 쾌락의 파도가 덮쳐올 때마다 비명에 가까운 신음을 토해냈어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정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술기운과 뒤엉킨 극도의 피로감에 그대로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그 옆에 누운 남자가 과연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아주 작은 이성의 조각조차 남기지 못한 채 말이에요. 머리를 찌르는 듯한 숙취의 고통과 함께 눈을 떴어요. 밤새 켜져 있던 에어컨 때문인지 몸이 살짝 으슬으슬 떨려왔고 어젯밤 격렬했던 흔적인지
온몸의 근육이 기분 좋게 삐걱거렸죠. 커튼 틈새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옆으로 손을 뻗었어요. 당연히 있어야 할 남편의 체온을 느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손에 닿은 감촉은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매일 밤 만져왔던 남편의 살보다 조금 더 탄탄하고 매끄러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향수 냄새 또한 남편이 쓰는 스킨 향이 아니었죠.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느껴졌던 낯선 감각들, 평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쾌락의 파도, 그때까지만 해도 술기운이 만들어낸 황홀한 꿈이거나 혹은 남편의 컨디션이 유독 좋았던 날이려니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꽉 움켜쥔 채 옆을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제발 내가 아는 그 사람이기를. 몇 번의 심호흡 끝에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옆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제 심장 소리만이 귀를 찢을 듯이 울려댔어요. 깊은 잠에 빠져 고른 숨을 내쉬고 있는 그 남자는 제 남편 민수가 아니었죠. 부드러운 머릿결, 오똑한 콧날, 다부진 턱선. 그는 바로 남편의 친구이자 제 동창인 태준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왜 태준이 제 옆에, 그것도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내는 미세한 떨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거친 숨소리를 들은 걸까요? 태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이 덜 깬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의 눈동자가 상황을 파악한 듯 순식간에 커다랗게 부릅떠지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충격은 아마 제 얼굴에도 똑같이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소리 없는 아우성만이 서로의 눈빛 속에서 오고 갈 뿐이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태준이었어요.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나 앉았고 그 바람에 이불이 흘러내리며 그의 나신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어젯밤 저를 그토록 황홀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몸이었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그의 몸은 쾌락의 대상이 아닌 끔찍한 실수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황급히 이불로 제 몸을 가렸어요. 태준이 겨우 뱉어낸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자초지종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남편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죠. 일단 옷부터 입어, 빨리. 제 다급한 속삭임에 태준도 정신을 차린 듯 허둥지둥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를 찾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어젯밤 흥분의 취기에 벗어 던졌던 속옷과 원피스를 찾아 몸에 걸쳤어요.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옷을 챙겨 입는 그 짧은 순간이 지옥처럼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옷을 다 입은 태준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선영아, 나 정말 어젯밤 필름이 끊겨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저는 거의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그를 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고, 일단 여기서 나가달라고, 빨리, 아무도 못 보게 조용히 나가달라고 속삭였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온몸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괜찮아. 일단 내보냈어. 이제 정신 차리고 수습해야 해. 스스로를 다독이며 겨우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들려온 카드키 소리에 제 심장은 정말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었죠. 남편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밤새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낸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 민수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일어났어? 미안해.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 밤을 꼴딱 새워버렸네.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죠.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새하얗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아니,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래. 남편의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죠. 어젯밤 다른 남자와 뒤엉켰던 이 침대, 아직 태준의 채취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이 공기 속에서 남편과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피곤해 보이는데 어서 눈 좀 붙여. 나도 샤워 좀 하고 올게.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침대로 이끌고는 도망치듯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발에 닿는 순간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이 터져나왔죠. 저는 샤워기 손잡이를 붙잡고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어요. 어젯밤의 쾌락과 방금 전의 공포가 뒤섞인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죠. 동창회의 남은 일정은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사람처럼 멍하니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입에 음식을 넣을 뿐이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 바로 옆에서 남편의 친구인 태준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라도 우리의 어색한 기류를 누군가 눈치챌까봐 온몸의 신경이 바늘처럼 곤두섰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제 옆자리에는 남편이 그리고 복도 건너편에는 태준이 앉았습니다. 일부러 창밖만 쳐다보며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그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 몸은 어젯밤 그의 몸과 뒤엉켰던 모든 감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무심코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손을 빼버렸습니다. 남편의 손길에서 어젯밤 저를 강하게 움켜쥐었던 태준의 손길이 겹쳐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왜 그래? 피곤해서 그래? 남편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마주한 일상은 끔찍한 이중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남편의 모든 행동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쩝쩝거리며 음식을 씹는 소리, 국물을 마시며 크게 내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예전에는 들리지도 않았던 소음처럼 제 신경을 긁어댔죠. 남편이 반찬을 집어 제 밥 위에 올려주었을 때 저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나를 안았지 수십 년 동안. 하지만 그 손에서는 어떤 설렘도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익숙하고 편안한, 그러나 이제는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돌덩이 같았죠. 어젯밤 어둠 속에서 제 몸의 모든 민감한 곳에 불을 지폈던 태준의 그 뜨겁고 정교했던 손길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고통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남편과 잠자리를 가질 때면 죄책감이 극에 달했죠. 남편이 습관처럼 제 몸 위로 올라와 의무적인 움직임을 시작할 때 저는 눈을 꼭 감고 그의 얼굴 위에 태준의 얼굴을 덧씌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 그의 서툰 움직임을 느끼면서도 제 몸은 남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그 압도적인 충만감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웠던 격렬한 쾌락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만족스러운 숨을 내쉬며 제 옆으로 쓰러져 잠이 든 후에는 소리 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느껴서는 안 될 감정을 품고 심지어 남편의 몸을 도구 삼아 다른 남자를 떠올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역겹고 추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건조해진 게 말이에요. 신혼 초, 아니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꽤 뜨거웠습니다. 서로를 원하는 눈빛이 있었고 서툰 애정 표현 속에도 설렘이 있었죠. 하지만 기나긴 세월은 그 모든 감정을 무뎌지게 만들었어요. 열정은 편안함으로, 설렘은 익숙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모든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태준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는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제 몸이 여전히 뜨거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제 마음이 아직도 격렬한 설렘에 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란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책감에 몸부림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그날 밤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58년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여자로서의 제 모든 것을 일깨워준 그 황홀한 감각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어둠 속에서 그의 몸짓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를 복기하며 저도 모르게 몸을 비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태준은 어떨까요? 그 생각에 미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하고 잊어버렸을까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어느 날 밤, 저는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그의 이름을 찾아 프로필을 눌러보았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는 아내와 함께 활짝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부부의 모습,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서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살고 있는데 나 혼자만이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건가? 비참함과 질투심이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웃고 있는 그 역시 밤이 되면 나와 같은 기억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고, 그 역시 아내의 품에서 나를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이것은 근거 없는 망상이자 위험한 자기 위안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입맛을 잃어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죠. 멍하니 있다가 남편이 불러도 듣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남편의 걱정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만의 착각이든 서로가 같은 마음이든 모든 것을 확인하고 이 지옥 같은 혼란을 끝내야만 했어요. 그에게 연락해서 직접 만나야겠다고, 만나서 그날의 진실을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판을 내야겠다고 말이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동창회 명부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몇 초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을 때 저는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언젠가는 제게서 연락이 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습니다. 나 선영이야. 시간 괜찮을 때 잠깐 봤으면 좋겠어. 돌려 말할 필요도 안부를 물을 여유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평범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제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죠. 이대로 그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부담스럽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대답은 의외로 간결했어요. 알았어. 내일 오후 2시 서울역 근처 카페로 올래?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을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미술학원 수업을 일찍 마치고 나왔다는 핑계를 남편에게 댔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그가 제 모습을 보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울 뿐이었죠. 먼저 입을 연 건 태준이었습니다. 선영아, 나 정말 미안해. 그날 너무 취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아침에 깨서 내가 옆에 있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이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어둠 속에서 민수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 뒤에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느꼈던 감각들이 자꾸 떠올라. 미치겠어.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똑같아. 아내 옆에서 자면서도 자꾸 내 생각이 나. 그날 밤의 모든 순간이 생생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피곤해 보이는데 어서 눈 좀 붙여. 나도 샤워 좀 하고 올게.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침대로 이끌고는 도망치듯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발에 닿는 순간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이 터져나왔죠. 저는 샤워기 손잡이를 붙잡고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어요. 어젯밤의 쾌락과 방금 전의 공포가 뒤섞인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죠. 동창회에 남은 일정은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사람처럼 멍하니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입에 음식을 넣을 뿐이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 바로 옆에서 남편의 친구인 태준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라도 우리의 어색한 기류를 누군가 눈치챌까봐 온몸의 신경이 바늘처럼 곤두섰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제 옆자리에는 남편이 그리고 복도 건너편에는 태준이 앉았습니다. 일부러 창밖만 쳐다보며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그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 몸은 어젯밤 그의 몸과 뒤엉켰던 모든 감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무심코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손을 빼버렸습니다. 남편의 손길에서 어젯밤 저를 강하게 움켜쥐었던 태준의 손길이 겹쳐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왜 그래? 피곤해서 그래? 남편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마주한 일상은 끔찍한 이중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남편의 모든 행동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쩝쩝거리며 음식을 씹는 소리, 국물을 마시며 크게 내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예전에는 들리지도 않았던 소음처럼 제 신경을 긁어댔죠. 남편이 반찬을 집어 제 밥 위에 올려주었을 때 저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이 나를 안았지 수십 년 동안. 하지만 그 손에서는 어떤 설렘도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익숙하고 편안한, 그러나 이제는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돌덩이 같았죠. 어젯밤 어둠 속에서 제 몸의 모든 민감한 곳에 불을 지폈던 태준의 그 뜨겁고 정교했던 손길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고통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남편과 잠자리를 가질 때면 죄책감이 극에 달했죠. 남편이 습관처럼 제 몸 위로 올라와 의무적인 움직임을 시작할 때 저는 눈을 꼭 감고 그의 얼굴 위에 태준의 얼굴을 덧씌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 그의 서툰 움직임을 느끼면서도 제 몸은 남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그 압도적인 충만감과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웠던 격렬한 쾌락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만족스러운 숨을 내쉬며 제 옆으로 쓰러져 잠이 든 후에는 소리 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느껴서는 안 될 감정을 품고 심지어
남편의 몸을 도구 삼아 다른 남자를 떠올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역겹고 추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건조해진 게 말이에요. 신혼 초, 아니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꽤 뜨거웠습니다. 서로를 원하는 눈빛이 있었고 서툰 애정 표현 속에도 설렘이 있었죠. 하지만 기나긴 세월은 그 모든 감정을 무뎌지게 만들었어요. 열정은 편안함으로, 설렘은 익숙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모든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태준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는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었죠.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둘 다 가정이 있고 친구 사이잖아.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미 선을 넘었고 그 선 너머의 세계를 알아버렸으니까요. 58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본 그 강렬함을, 여자로서의 제 모든 것을 일깨워준 그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서로의 혼란과 죄책감을 나누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한 끌림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또다시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 우리 둘 다 각자의 결혼 생활에서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죠.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아, 나 솔직히 말할게. 아내랑은 10년 전부터 그냥 가족으로만 지내왔어. 서로 존중하고 아끼지만 남녀로서의 감정은 없어진 지 오래야. 저도 고백했어요. 나도 민수랑 똑같아. 편안하고 익숙하지만 그게 다야. 더 이상 설레거나 원하는 감정은 없어. 그냥 동반자처럼 살아왔어.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중년이 된 부부들이 흔히 겪는 권태와 무료함, 그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뜨거운 감정을 말이죠. 결국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어요.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에게 위안과 열정을 주는 존재로 남기로 했죠. 한 달에 한두 번 조용한 곳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호텔에서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었어요. 죄책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남편을 속인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태준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살아있다는 감각, 여자로서 다시 깨어난다는 느낌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었지만 58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던 제게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점점 더 현명해졌어요. 남편에게는 더욱 다정하게 대했고 학원 일도 더 열심히 했죠. 태준 역시 아내에게 잘해주려 노력했어요. 우리의 관계가 역설적으로 각자의 가정을 더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더 좋은 배우자가 되려 애썼기 때문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태준과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욕망을 인정하고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되찾았으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중년의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의 열정적이고 순수한 사랑이 아닌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성숙한 관계 말이죠.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남편과도 평화롭게 지내고 태준과도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제 삶에 필요한 존재들이죠. 남편은 제게 안정과 일상의 평화를 주고 태준은 열정과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런 삶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선택이 이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58년을 살아온 한 여자가 마침내
자신의 행복을 찾은 것일까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이 정해준 틀이 아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젊은 날에는 부모를 위해, 중년에는 자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저는 이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며 제 삶을 즐기려 합니다. 남편과의 평온한 일상도, 태중과의 설레는 시간도 모두 소중히 여기면서요. 이것이 제가 찾은 황혼기의 행복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저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와 함께 삶의 활력도 중요합니다. 저처럼 극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각자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시길 바라요. 취미 생활을 즐기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든 그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거니까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